대표적인 거는 저는 이제 요즘 잘 안 쓰는 편이거든요. 결혼식 잘 하셨냐고 이랬더니 파혼을 하고 다른 남자분이더라고요. 어때요? 나쁜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호환마보다 새로운 화장품이 무섭습니다. 독성 테스트를 이쪽에서 하면 되고요. 화장품계의 리트머스. 남자분들은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시나요? 그냥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경상도 분들이 이제 울세라 네, 안녕하세요. 입담 처방 진행을 맡은 홍은심 기자입니다. 몸이 아프면 우리가 약 처방이 필요하죠. 입담 처방에서는 입담으로 시원하게 처방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좋아하시는 피부미용과 원장님 세 분을 모셔왔는데요. 각자 세 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뷰티크 이원 방베이 수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재우 원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청담동의 피그마리온 의원 김은영 원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주미 의원의 한동기 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되게 잘생기시고 멋진 선생님 세 분을 모셔왔는데요. 세 분은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대학 동기고요. 의학전문대학원 동기고 기자님한테 이제 섭외 요청을 받고 나서 이제 지인들 중에서 각자 병원을 운영하는 친구들을 좀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수에서 지금 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고, 전 청담동, 그리고 이 친구는 부산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한 지도 지금 꽤 된 친구들이라서 아마 같이 얘기하면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어렵게 모셔왔습니다. 이쪽 끝에 계신 원장님은 되게 멀리서 오셨어요, 그죠? 맞아요. 네. 부산에서 왔고요. 근데 사실 요즘 2시간 반밖에 안 걸려서 그렇게 뭐 힘들진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사무실 오는 더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차 막혀가지고. 그러면 이제 지금 어느 정도 되신 거예요? 개원을 2014년도에 했으니까 그래서 꽤 됐습니다. 12년, 13년 차. 네, 이렇게. 저는 일한 지는 이제 10년 차고요. 10년 차고 개원한 지는 이제 5년, 4,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는 경력은 좀 비슷하긴 한데 개원한 지는 한 2019년 정도부터 개원을 해서 몇 년이죠? 그러면은 세야 되는데 7년. 7, 8년 정도. 네. 원장님들, 그러니까 피부 미용 원장님들은 또 좀 다른 진료과들과 다르게 그 환자들한테 이것저것 시술 시간이 좀 길잖아요. 그래서 상담도 많이 해주고 하신다고 하는데 어떠세요? 그런가요? 진료를 보고 뭐 3분, 5분 이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많이 아시겠지만 리프팅이나 이런 시술을 하면은 3, 40분 정도 저랑 그 고객분이랑 있으니까 사실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요. 오래되다 보면 그분의 이제 자녀의 이제 뭐 학업 얘기나 이런 정도까지, 네, 육아 얘기나 유치원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낫냐 뭐 이런 거부터, 네, 그런 이야기까지 보통 많이 하는 편입니다. 부산에서는 유치원 어디로 가나요? 막 유치원을 추천하진 않는데 점점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개인적으로는 초등학교가 없는 지역은 유치원이 지나면 저희 아파트에서 친구들이 없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딸 혼자 남아가지고 저도 이번에 이사를 했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초등학교가 없는 지역은 학교를 못 가니까, 네, 미리미리 7살쯤 이사를 갑니다. 원장님, 네. 그 말씀 너무 잘해주셨는데 어쨌거나 저희가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사실 저희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뭐 친구들과 만나서 얘기한다고 해도 1시간, 2시간이지. 그래서 정말 친하신 분들은 이제 집에 이제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뭐 밥그릇은 몇 개 있는지까지도 알 수 있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훈영 원장님은 그 커플들 헤어지게도 만들어 보셨다고. 어디까지 얘기해도 돼요? 잘 만나던 커플을 이별시켰다고. 가끔 여쭤봐요. 이제 뭐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되냐. 그래서 뭐 소개팅을 했는데 이 남자가 연락이 잘 안 된다. 그럼 이 남자가 연락이 안 되는 빈도가 어떤지 뭐 조심스럽게 여쭤봐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한번 물어보고 조금 더 만나보시죠 했는데 1, 2주 뒤에 왔는데 제가 다시 물어봤는데 연락이 계속 안 돼요. 헤어지세요 그냥. 그럼 이제 정리가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진짜 오시면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헤어졌다 하면서 그런 경우도 많고요. 결혼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기 전에 뭐
다른 사람이랑 이제 소개팅을 했던 얘기부터 하고 이제 그 사람이랑 잘 안 되고 이제 다른 소개팅을 하고 소개를 받고 해고 결국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결혼식도 갔다 온 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 결혼하실 재수 씨라고 표현하면 재수 씨가 된 분도 저희 병원을 오고 그분의 동생도 오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좀 늘어나는 그런 편이거든요. 그런 얘기도 많고. 그때 축의금 얼마 내셨어요? 그분은 병원에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아마 50 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개원했을 때가 아닌데 너무 친해져가지고 그래서 하고 나중에 제가 결혼할 때도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또 이제 돈 내주시고 하고 가끔씩 이제 육아하면 연락도 하고 하거든요. 또 근데 또 그런 고객들도 있는데 또 반면에 또 아무 얘기를 또 안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갔을 때 좀 피곤해서 이렇게 쉬고 싶으신 뭐 머리하러 갔을 때나 그럴 때 그런 경우도 있는 것처럼 또 그런 부분들 그런 느낌을 받으면 또 저희가 또 조용히 또 가만히 있죠. 그런 경우에는. 네. 저희 상담하면서 부동산 추천 이런 것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왜냐면은 저희 지역이 지역이다 보니까 부동산에 관심이 없으실 수 없잖아요. 주식 투자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 좀 많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냥 저는 이런 식으로 좀 추천을 해드리거든요. 주식을 하고 싶으시면 본인이 가장 잘하고 관심 있는 부분부터 뭐 하셔라. 근데 그 부분은 그런 바이오 회사에 이런 데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되게 높으신 분이셨는데 제가 그런 바이오나 이런 거를 좀 더 하시면은 더 정보를 많이 하시고 지식이 많으시니까 더 많이 수익을 남으실 수 있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 후로 포트폴리오를 약간 바이오 쪽으로 바꾸셨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오셔가지고 막 돈을 엄청 많이 버셨다고 그래서 막 비싼 회원권도 끊고 가시고 뭐 그랬던 적도 있어요. 투자를 잘하십니다. 네네. 투자를 잘하시는데 MBA도 나오시고. 네, 아닙니다. 잘해야 되는데. 네. 선생님들 약간 부업으로 잘하는 것들을 하나씩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원장님은 주식을 잘하시는군요. 아, 뭐 주식을 잘하는 거는 아닌데 그냥 그 저가 갖고 있는 확고한 원칙은 있어요. 그냥 그 뭔가 주식을 솔직히 말하면 잘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은 없는 것 같고 저는 원칙을 주식을 볼 때는 저는 많이 올라야 되는 주식을 보지 않고 떨어지지 않을 주식을 더 집중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우리는 많이 오르고 막 급등하려는 주식을 보다 보면은 더 그 일시적으로 돈을 벌 수 있지만 결국에 그렇게 돈을 버신 분은 결국에 또 잃으시거든요. 아니 제가 잠깐만 기다려봐요. 나 지금 중요한 얘기 물어볼 거야. 제가 고점에서 산 바이오 주식이 하나 있는데 지금 3년 동안 바닥에서 기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물어봐요 지금 여기서? 나 상담하게 되네. 어떤 주식인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한참 바이오주가 올랐던. 네 사실 저는 그 바이오주를 잘 안 하거든요. 사실 바이오주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판단하는 펀더멘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PE라든지 PBR이든 저희가 그런 구조를 보면서 가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따님이 이번에 결혼하신다고 따님이랑 두 분이 오셔서 이렇게 뭐 리프팅이랑 뭐 스킨부스터랑 막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 1년쯤 지났나? 따님이랑 이제 그 신랑분이랑 그리고 그 어머님이 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 잘 하셨냐고 이랬더니 파혼을 하고 다른 남자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되게 친근함의 표시 결혼이 뭐 결혼식 이거 너무 난감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결혼식을 한 2주 앞두고 제가 시술을 해드린 건데 파혼했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죄송해가지고. 와, 그 다시 파혼하시게 생겼는데요? 그래가지고 진짜 안절부절. 그래서 제가 그 뒤로 결혼식 이런 거는 좀 그런 거랑 뭐 자녀분 공부 되게 잘한다고 의대 거의 갈 것 같다고 이래도 다음에 안부를 여쭤보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좋은 일 있으면 오셔서 먼저 말씀해 주시는데 네 제가 괜히 뭐 의대 붙으셨냐고 네. 네. 아 근데 붙어가지고 벌써 저를 고1 때 만났는데 네, 지금 벌써 이제 인턴 레지던트 네, 그러신 분들도 있고 해피엔딩이네요. 다행입니다. 전 이건 잘 몰랐는데 이제 회사에서 일하면 위에 이제 직급자가 바뀌는 경우가 한 번씩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전에는 표정이 좋다가 어느 순간부터 표정이 너무 어두워지고 이렇게 잠도 못 잔 것 같고, 그러니까 시술할 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아픈데 똑같은 강도를 했는데 오늘따라 더 아파하는 거 보면 보통 저희가 어떻게 느끼냐면 잠을 못 주무셨다거나 뭐 야근을 하셨다거나 그 하나씩 여쭤보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왜 이렇게 됐어요? 했더니 아 위에 팀장님이 바뀌었는데 집을 안 가신다고. 그래서 팀장님이 주말에도 부르고 그래서 다들 표정이 갑자기 약간 반성하게 되네요. 제가 어제 한 10시에 문자를 보냈나요?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집에 그때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뭐 상사 욕을 하면 같이 맞춰서 해드리고 이제 뭐 그런 경우가 그때만 있어요. 해도 저희가 뭐 들어드릴 수 있는 맞아 거죠. 맞아 욕을 한다기보다 맞아 그런 분들 있지 않아요? 그 보통 이렇게 남성분들이 오실 때 그 아내분들이 보통 모시고 오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처음에는 이제 남자분들이 안 하려고 그러죠. 뭐 나 이런 거 왜 해? 나 뭐 점이나 하나 뺄 거야. 뭐 보톡스만 하나 하고 갈 거야. 이렇게 하시다가 근데 그런 분들이 시술을 딱 잘 받고 가서 그 회사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으셨나 뭐 젊어지셨어요. 뭐 이런 칭찬이 또 남자분들이 약하시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저기 저 오늘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한 가지만 지켜주세요. 제가 오늘 여기 왔다는 걸 제 와이프한테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그 부끄러우신 거죠. 처음에는 안 하겠다고 했다가 근데 어느 순간 나도 막 이것저것 더 하고 싶은데 또 집에다가는 내가 또 병원에 가서 하겠다 이렇게 부끄러우시니까 같이 오셨다가 안 한다고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끌려오셨다가 이제 다음에는 이제는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조용히 혼자 오시는 남성분들도 많이 있어서 그것도 좀 에피소드라면 에피소드일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훈영 원장님이 하시는 병원에 남자분들 몇 번 보냈어요. 다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남자한테 되게 인기 많은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남녀노소 다 인기가 많으시고 저희 병원에 연예인이 좀 오는데 연예인이 다 남자밖에 없어요. 이제 어떻게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 잘못은 아닌데 사실 커플이 와서 둘 다 패키지를 끊었는데 헤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번에 한 번은 이제 겹쳐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다시 결합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저희가 좋네. 네, 되게 그 돈균 원장님은 모든 해피엔딩을 다 갖고 계시는 분 같아요. 근데 저 병원에 가면은 뭔가 깨진 커플도 이어지고 막 그러는 곳인 것 같아요. 의대도 가고. 의대도 가고. 근데 또 우리가 피부 미용이나 성형외과에 가면 여자 실장님들이 되게 많이 계시잖아요. 여자 실장님들은 보통 어떤 역할을 하세요? 뭐 시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미리 조금 많이 좀 해주시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사실상 그 시술에 조금 더 집중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 시술 시간을 어느 정도로 하려고 하다 보면은 저희가 상담을 직접 모든 걸 해드리긴 하지만 모든 자세한 내용을 좀 설명해주기가 좀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조금 더 자세하게 시장님들이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좀 부족했던 설명을 좀 보완해주는 역할들을 좀 주로 하신다고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보셨어요? SNL 이수지 네. 어때요? 그러신가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상담하면은 큰일 날 것 같은데. 아니, 재밌어가지고 더 오지 않을까요? 코미디니까. 아, 그래요? 아 조금 너무 재밌게 보고 하긴 했는데 솔직히 조금 속상한 마음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요? 사실 그 현장에서는 정말 그 자기 그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좀 자기 일을 하시는 시장님들도 많고 정말로 정말 좋은 시장님들이 많은데 막 그런 거 하나로 뭔가의 그분들의 직업 자체가 뭔가 그 폄하되는 느낌도 있어서 조금은 좀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물론 그거를 다 재밌게 만들려고 하신 거고 유머러스 하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하고 헤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엄마 같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코디네이터나 새끼 상담실장이 있다고 하면 걔네들을 좀 컨트롤하고 교육도 하고 가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생각보다 그 상담실장이 원장님 못지않게 그 사람들은 연차에 따른 경력 인정을 좀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그 일요일에 AI 쪽으로 하는 세미나도 다녀왔는데 거기서도 메인으로 생각하는 거는 은근히 이제 표준화거든요. 제일 높은 상담실장만큼 애들이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시스트를 해줄 수 있는 AI를 개발하고 싶어하는 게 요즘 AI 쪽의 트렌드라서 어쨌든 그 사람이 나가게 되면 매출이라든지 전체적인 병원 분위기가 바뀔 정도로 그 제 원장이 말한 것처럼 그 사람들은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편이라서 저희는 공교롭게도 저희도 원장이 남자밖에 없고 남자고 네, 다 남자죠. 저희 다 그렇죠? 남자 그래서 다 남자 원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남자 원장이랑 여자 원장이랑 상담할 때 차이가 좀 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상담실장을 여자로 뽑는 것도 약간 메리트가 있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 남성분들이 부족한 점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 맞아요. 약간의 그 고객분들의 그런 모든 거를 좀 채워주기에 저희가 좀 그래도 아무리 상냥하게 한다고 해도 좀 부족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또 메꿔줄 수 있는 또 부분이 있지 않나. 그 저희 생각에는 그러니까 저희는 꾸미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머리를 한다든지 화장품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돈이 많이 안 드는데 이 정도 쓰는 게 네 품위 유지비에 문제가 되지 않냐라는 뉘앙스가 나가요.
그러면은 그러네 하면서 인정하는데 이제 저희는 그걸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고. 청담동이라서 그런 거 아 그런가? 그래서 말씀하신 게 그 막 상담 시장으로 가서 뭐 그분들이 좀 무리하게 뭐 가격 올린다기보다도 이게 뭔가 여성분들이 갖고 있는 니즈를 더 파악하신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요 정도면 적당하신데 시장님이 봤을 때는 요거 더하면 더 이쁠 것 같다라는 거를 더 자세히 봐주시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가 봤을 때 여자랑 남자가 봤을 때 여자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조금 고객의 니즈나 디테일한 부분까지 좀 봐주실 수 있는 게 있지 않나. 그 남자 원장님들이 계시면 상담실장님 말고 남자 원장님들이랑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상담실장이랑 얘기하면은 점점 가격이 올라가고 해야 될 게 더 많아지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근데 또 오히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한데 반대로 또 그냥 더 자세히 설명해 준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저희는 말씀하셨죠. 정말로 좀 이렇게 진짜 필요한 거를 중심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근데 그분은 근데 또 그 다른 것도 원하실 수도 있잖아요. 사실상 나는 이런 것도 원했고 이런 것도 원하고 있는데 원장님이 이런 걸 권하지 않네. 그러면 상담실장님한테 가는 거예요. 나 이런 것도 원하는데. 그럼 거기서 좀 대화가 더 풀리는 거고 그 더 여자끼리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 이런 거 좀 원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 거지. 사실상 뭐 남자 원장님들이라서 더 뭐 이렇게 저렴하게 되고 이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네요. 아 그러면은 상담실장님한테 상담도 많이 받고 그리고 좋은 시술도 많이 추천받고 하면서 가격을 할인받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간혹 막 그렇게 막 서비스를 받으려고 막 하시는 분들 중에서 조금 잘못 접근하는 부분이 약간 그런 컴플레인이잖아요. 나는 이게 조금 만족하지 않는다 이렇게 서비스를 얻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접근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거 해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근데 뭐 오늘 또 해보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뭔가 더 이전에 했던 거를 더 좋아하고 더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더 표현해 주시면 오히려 거기서 그런 뭔가의 추가적인 그런 걸 더 해주는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반대로 내가 뭐 더 받고 싶어서 찾아가서 이거 했는데 너무 별로였어요. 효과 없는 것 같아요. 효과 되게 좋아 보이는데.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반대로 더 그 누구한테 주고 싶지 않는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그렇게 뭔가 서비스를 받고 싶은 게 뭐 팁을 달라고 하면 오히려 더 솔직하게 만족했던 거에 대한 만족도를 더 표현해 주시는 게 저는 더 맞지 않나. 아 근데 사실 그런 경우 있어요. 이건 진짜 저희가 악의는 아닌데 저희 병원은 제가 좋게 포장하는 게 아니고 필요 없는 거를 상담실장님도 조금 안 권하거든요. 예를 들어 진짜 필러를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넣고 싶다고 하시면 저희가 이제 하지 말라고. 근데 그러면은 이제 한 7, 80% 정도 분들은 아 정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시고요. 10% 정도 분들은 너무 믿음이 간다. 네. 저는 정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믿음이 간다고 꼭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진짜 가끔은 정말 필요 없어서 안 하셔도 된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약간 본인을 무시한다고 네, 생각하시는 이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엄청 화를 내고 가신다든지 그냥 가버리세요? 네네 막 소리 지르고 가신다든지 네 자기가 혹시 이것도 못할 정도 그런 의미가 진짜 아닌데 네 정말 그런 경우도 있어서 아니 근데 안 해도 되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저희 생각은 진짜 그런데 너무 원해 보이시면 그래서 하시라고 요즘은 약간씩 네, 너무 거절하다가 오히려 그렇죠. 자기 만족이 또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왜냐면 꽂히신 분들도 있거든요. 네, 남들이 뭐 다 살이 없어도 남들이 다 직장 동료들이 다 울세라 이런 거 했다 이러면 한 번 정도 그래도 경험해 보고 싶다 이러면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래서 요즘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저희가 그 사연을 하나씩 봤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명품백을 들고 가면 더 비싼 시술을 받게 된다. 약간 이런 얘기 하시던데 사실인가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저희가 근데 이제 고객분들이 오실 때 저희는 어제 고객한테 맞춰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오셨을 때 솔직히 말하면 이분의 경제 상황이 어쩐지를 안 고려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돈이 많기 때문에 비싼 걸 권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그 비용에 대한 그 효율성에 대해 따져야 되는데 어떤 분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뭐 사시는 분이신데 막 1년치 2년치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막 내가 막 이제 울세라나 써마지를 하신다고 이렇게 돈을 들고 오셨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거의 암 수술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솔직히 말하면은 그러면 권유드리기가 어려워요. 사실상 말씀드리면은 이런 거는 조금 저는 오히려 거절할 것 같고, 이런 기본적인 거라든지 뭐 흑자라든지 간단한 걸 추천드릴 것 같고, 그분을 봤을 때 저희가 느껴지는 게 이분이 조금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거라고 하면 더 적극적으로 원하시는 니즈가 있을 거기 때문에, 왜냐면 그런 분들은 니즈가 더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더 많이 추천을 할 거고, 봤을 때 그런 게 아니라 조금 하지만 뭔가를 좀 원하신다. 예를 들어서 한 번도 내가 이런 시술을 받아본 적 없는데 이제 자녀분의 중요한 결혼식이 있어서 뭔가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의 저희가 광고까지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시는 원장님들 병원들이 다 저희가 뭐 그런 여행지에 있는 병원들이 아니거든요. 다 지역 상권들 안에 있는 병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중요한 거는 신한 고객들도 중요하겠지만 기존 고객들이 다시 오는 게 더 중요한 병원들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무리하게 뭔가를 한다거나 오늘 하루 욕심을 내 가지고 뭔가를 더 많이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그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손해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도 더 솔직하게 필러가 필요 없으면 필러가 필요 없다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저는 가볍게 얘기했는데 되게 진지하게 얘기해 주셔서 상당히 지금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말이 너무 많네요. 그거 아닙니다. 조용히 있겠습니다. 아닙니다. 무슨 소리? 네, 어떠세요? 지금 제가 가볍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의 성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원래 장사를 하시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현금이 되게 많으신 분인데 근데도 오실 때마다 깎는 게 재밌나 봐요. 그러니까 뭐 그냥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뭐 200만 원짜리 끊었어. 근데 나 10만 원만 깎아, 20만 원만 깎아 하면서 그 깎은 게 행복하신가 봐요. 그러니까 근데 계속 오시거든요. 계속 오시는데 근데 그런 거라서 그런 분들이 뭐 명품 가방을 들고 오시든 안 들고 오시든 그런 분은 또 깎아요. 근데 어떤 분은 이걸 깎는 게 본인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시나 봐요. 절대 안 깎아요. 절대 안 깎고 제가 이제 막 자주 오시니까 저희가 좀 할인을 해드릴까요? 서비스를 드릴까요? 좀 필요 없다고. 절대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있어서 그러니까 진짜 저희가 너무 감사해서 서비스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이걸 해드릴까요? 했더니 다 받으세요 하는 거예요. 재밌게 얘기를 해보면 가방과는 사실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그 사람 성향과도 더 맞을 수도 있다. 그러면 피부 미용 병원에 가서 이제 상담을 잘 받는 팁을 처방해 주신다면 한 분씩. 저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하고 오시면 조금 나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 뭐 하면 좋을까요? 이게 뭐 안 좋은 질문은 아닌데 요즘은 사실 이제 스킨 부스터, 뭐 리프팅, 노화 예방 이 항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볼살이 꺼진 게 좀 싫어요. 아니면 뭐 심부볼이나 이런 데가 내려온 것 같아요. 올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라도 우선순위를 조금 정하고 오시면 저희가 이제 맞는 처방을 해드리기는 훨씬 편하고요. 뭐 했으면 좋을까요? 이거는 사실 이제 저희가 아파서 오시는 게 아니니까 뭐 보톡스 같은 것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뭐 이런 선택이니까 제일 개선하고 싶은 거를 혹시 한두 개라도 조금 정하고 오시면 훨씬 더 맞는 거랑 적당한 걸 알려드리기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정 어플 있잖아요. 보정 어플이 되게 핫하게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보면은 항상 자기 보정된 얼굴을 갖고 왔었거든요. 아, 연예인 사진 아니고 자기 보정된 얼굴? 보정된 사진 인스타나 이런 데 보정된 사진을 갖고 와서 이렇게 되고 싶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형태를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라는 게 정확하게만 있으면 사실은 내가 어떤 시술을 하고 싶어요 이런 것까지 모르더라도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결과치만 있으면 돼요. 그냥 뭐 그런 거. 저도 근데 맥락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다 이렇게 명확해요. 그냥 말씀해 주신 대로 정확히 본인이 원하는 니즈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정말 오늘 뭐를 원하는지 어떤 거를 개선하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전달을 해주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관련된 툴들은 저희가 갖고 있고 할 수 있는 기술은 저희가 갖고 있으니 그냥 정확하게 어떤 상품이나 이런 걸 잘 모르시더라도 나는 오늘 정확하게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는 명확한 니즈를 갖고 그거를 설명해 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역시 불가능은 없는 원장님들이십니다. 원하는 거 다 만들어 주신다는. 불가능한 건 성형외과 보내면 돼요. 오늘 그래도 촬영하러 오셨는데 얼굴에 뭐 좀 바르고 오셨나요? 바르고 오셨어요? 저는 거의 똑같이 하고 왔는데 저 보통 사실 그냥 기본 로션이나 그냥 당연히 다들 중요시하는 자외선 차단제 그런 것만 바르고 왔습니다. 토닉 바르고요. 토닉 뿌리고 거기에 수분크림 위에 바르고 그 다음에 건조하면 앰플 조금 더 뿌리고요. 안 건조하면 놔두고 그 위에 선크림 바르거든요. 그렇게. 선크림은 무조건. 네.
굉장히 많이 바르는데. 선크림도 요즘에는 되게 이렇게 SPF라고 하나요? 되게 숫자 높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일상에서 계속 발라도 괜찮아요? 그쵸. 원래는 추천하는 거는 뭐 2-3시간에 한 번씩 바르라고 하는데 그건 쉽지 않으니까 이제 아침에 바르고 이제 저녁 때까지는 유지하는 게 제일 좋긴 한 것 같아요. 뭐 야외 활동 더 하게 되면 그때 한두 번씩 더 발라주고. 대본도 뺏어가더니 프롬프트도 안 띄워주고 요즘 다양한 제품들이 또 많이 있어서. 우리가 그냥 사회 보는 거 지금 앞에 보시면 화장품을 저희 제작진에서 좀 준비를 했어요. 성분이 조금씩 다르고 그렇거든요. 한번 보시고 이 중에서 어떤 거를 꼭 바르면 좋다라는 걸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요즘 유행하는 성분들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저희 다 주시는 거예요? 네, 가져가세요. 근데 사실 요즘 워낙 의사가 아니어도 워낙 이런 데 관심이 엄청 많으시고 이래서 지식도 진짜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즘 대부분 그런 공식이 있거든요. 낮에 저희가 햇볕 받으니까 아침에는 이제 비타민 C나 아니면 항산화 그런 걸로 이제 조금 햇볕에 대한 광노화를 좀 맞고요. 오후에는 이제 비타민 A 유도체죠. 레티놀,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스티바라는 걸로 유명했던 스티바 크림이나 스티바 A나 요즘은 뭐 아크리프 뭐 이런 걸로 이제 주름 예방, 노화 예방에다가 기초 제품은 사실 많이 안 들은 게 좋고요. 저희가 대부분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성분들이 막 써 있거든요. 위에 있는 것부터 이제 함량이 높은 거고, 근데 저희가 이제 각질층을 보통 구성하는 것 자체가 뭐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뭐 그다음에 지방산, 그래서 다들 아실 텐데 관심 있으신 분은 세콜지라고 하거든요. 성분 많이 있는 걸로 저희 각질층 보호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충분한 것 같아요. 화장품 전문가. 요즘엔 근데 너무 성분도 다양하고 다 좋다고 하니까 사실 선택 장애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분들이 다 정말 도움이 되는 건지 궁금해요. 도움은 되죠. 사실 저희가 피부가 몸 입장에서 보면 방어막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못 들어오게 막는 건데 사실 분자량이 큰 것들은 잘 흡수가 되질 않거든요. 근데 그래도 저희가 많이 유명한 게 뭐 링가드 씨도 매번 말하는 PDRN, 그다음에 뭐 글루타치온, 뭐 히알루론산 뭐 이런 게 있는데 다 개인적으로 안 바르는 것보다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바르는 게 좋네요. 그죠? 그럼 우선은 선생님들 집에서 쓰고 있는 제품을 먼저 얘기해 볼까요? 뭐 아까 피족에 쓰신다고 전 들었습니다. 저는 주로 요즘은 엑스트라 제품 쓰고 있고요. 어떤 게 좋아요? 엑스트라 그냥 크림인데 그게 아까 설명드린 이제 뭐 지방산이나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이런 걸로만 되어 있고 부산물들이 많이 안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아토피성 피부염 있거나 그런 분들이 발라도 크게 민감해지지 않는 제품이라서 저희 이제 각질층의 장벽 손상을 회복시키는 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거의 그거 하나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기초로는 거의. 네. 훈영 원장님은 뭐 쓰세요? 저는 사실 그 병원에 갖고 있는 제품 쓰는데 제가 약간 좀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긴데 피부가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화장품을 계속 바꿔서 쓰는데 저는 제가 거의 테스터거든요. 저희 병원에 이제 화장품을 들여올 때 샘플을 저한테 발랐는데 이제 3-4일 안에 알러지가 안 생기면은 도입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여서 그리고 여기도 뭐 좀 웃긴 거지만 좋은 제품들 다 갖고 오신 것 같은데 사실은 제품마다 이제 적응증이 다 다르거든요. 어디에 써야 되는지 다 다르잖아요. 기미나 홍조나 뭐 여드름이나 지성 피부나 다 다른데 이제 자기한테 맞는 걸 골라도 이제 화장품 성분 잘 알겠지만 이 성분 중에 하나가 본인한테 안 맞으면 보통 1-2주 사용하면은 알러지 반응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애기용품 있잖아요. 애기용품도 여러 개 있어요. 뭐 아토팜, 에스트라, 더마베이비 막 이렇게 있는데 아토팜은 제가 발랐을 때 로션 타입은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크림 타입은 바르면 약간 그 여드름 같은 게 올라오고요. 에스트라도 발라봤더니 한 2주 발랐더니 약간 여드름이 올라와요. 그래서 저는 그걸 발라도 여드름이 올라오는 되게 극지성의 예민한 피부라서 이제 애기보다 안 좋은 거죠. 저 애기는 건강한데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맞춰가지고 사실 자기한테 맞는 걸 2주 정도 써보고 안 맞으면 계속 바꿔가는 식으로 선택을 하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은 초 제품에 그렇게 큰 힘을 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피부과 선생님들이셔서 그런가? 아니요. 엄청 드리는 편이에요. 진짜 엄청 드려요. 왜냐면 기초를 안 하거나 그러니까 선크림도 마찬가지인데 그 선크림을 매일 안 바르면 사실은 얼굴은 계속 늙거든요. 정말 빨리 늙어요. 매일 바르는 이유가
그 어제는 저희 광노화라고 표현도 하는데 안 늙으려고 하는 거고 이제 저는 사실 집에 침실에 암막 커튼이 있고 암막 커튼이 이제 쳐져 있는 상태에서 암막 커튼 올리기 전에 웬만하면 세수하고 바로 기초하고 선블락까지 다 바르거든요. 밖을 안 나가도 그렇게 하는 편이고 그렇게 계속 유지를 해야지 그나마 색소가 좀 안 올라와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저희 고객들한테 강조를 하는 거라서 기초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얼굴이 건조하신 사람은 수분을 계속 넣어줘야 되고 그리고 저는 흡수가 안 되더라도 사실은 이런 성분들이 다 맞춰서 사용을 하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PDRN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 홍조 있는 경우가 제일 좋아요. 네, 홍조 있는 경우에 쓰면은 조금씩 가라앉거든요. 그리고 얘는 뭐 수분 충전 세럼이라고 하는데 히알루로닉 애시드는 이제 기본적으로 수분을 넣는 거고 판테놀이라고 하는 건 이것도 애기한테 많이 쓰는 건데 판테놀은 이제 스테로이드가 안 들어있는 사실은 천연 뭐 알러지 줄여주는 그런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염증 가라앉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염증으로 생긴 트러블이 있거나 좀 알러지 같이 반응이 있는 사람들은 좋고 수분감을 넣어주니까 건조한 사람들이 쓰면 좋고요. 105앰플이나 이런 것들은 보통은 이제 뭐 나이아신아마이드나 글루타치온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그거는 사실 바르시면은 멜라닌을 좀 억제해 준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깊이 있는 건 억제가 안 되고 밖에 올라와 있는 색소들은 이제 검버섯이나 그런 애들은 바깥쪽에 있는 색소는 조금 반응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좋고 티트리는 보통은 이제 스팟으로 트러블이 올라왔을 때 바르시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화농성 여드름이 올라왔거나 붉게 올라오면 바르면 바로 가라앉거든요. 그런 느낌이고 피지오겔은 써있지만 극건성일 때 사용을 하시면 쓰면 이제 지질 성분이 피부를 이제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본인한테 잘 맞는 걸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니 근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다 갖고 있어서 다 바르고 싶은데 그래도 돼요? 그러셔도 돼요. 되긴. 아니, 네. 네, 근데 이제 얘기가- 쓰실 때 여러 개를 동시에 쓰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하나씩 써봐야 돼요. 특히나 여드름에 알러지가 좀 잘 나시는 분들은 화장품이 바뀔 때마다 그 트러블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1, 2주 정도는 하나를 써보고 크게 문제가 없다 하면 다른 걸 추가해보고 하면서 가시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긴 해요.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예전에 너무 많은 종류를 한꺼번에 다 바를 필요가 없다. 뭐 스킨, 뭐 에센스, 로션, 크림 이렇게 막 다 바를 필요 없이 그냥 하나만 발라도 충분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건 어때요? 저는 사실 토너류는 사용하고 있진 않거든요. 저희가 사실 피부가 원래는 약산성인데 저희가 유액이 산성이듯이 원래 그런 베리어 역할, 그러니까 균을 막아줘야 되는데 그게 보통 이중 세안하거나 너무 자주 씻으시거나 알칼리성으로 세안하시면 일단 그 산성이 좀 바뀌거든요. pH가. 그래서 pH 약산성 유지해 주시는 게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하고 토너 자체가 안 좋은 건 아닌데 가끔 그런 산도를 바꿔줄 정도로 좀 강력한 것들이 있어요. 산도 변화 없는 정도로 그 정도는 사용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크게 사용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제형의 차이고 어차피 물성 차이거든요. 대부분 라인이 똑같다면 크림, 로션, 토너 이게 거의 다 똑같은 성분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원장님들이 설명해 주신 거랑 거의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꺼번에 다 이렇게 바르는 것보다도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그 성분들을 이렇게 나눠서 바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르시는 게 조금 더 접근하는 게 좋고, 말씀 또 잘해 주신 대로 이렇게 너무 한꺼번에 바르다 보면은 뭔가 트러블이 생겼는데 어디가 원인이 된지를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조심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막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많은 상품들을 잘 알지를 못했어요. 왜냐면은 너무 다양한 상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이런 걸 파악하기 굉장히 좀 힘든 상황들이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쓰고 계신 본인들이 쓰고 계신 제품들이 나쁘지 않거든요. 뭐 그런데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신뢰를 가지시고 그 쓰셨던 제품들도 이렇게 잘 쓰시면은 좋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마케팅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본인의 선택을 믿고 쓰고 계신 거를 잘 쓰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뭐 그런 그 자외선 차단이라든지 이런 부분 더 잘 챙겨서 해주시고 그러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여기 앞에 있는 것들도 좀 보시고 하나씩 골라볼까요? 원장님 픽으로 해주세요. 원픽. 요새 다 유명하죠. 아까 PDRN도 네 그렇고 저희가 근데 계속 그 포인트로 보는 게 사실 이런 성분들이 있어야 할 곳에 정말 필요한 성분들이에요. 뭐 히알루론산도 그렇고 이제프 성분도 그렇고 뭐 글루타치온도 그렇고. 근데 이제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피부 속 안쪽에
있어야 되는 성분인데 이게 이제 분자량의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한 500달톤 이하의 이제 분자량들이 통과를 할 수 있는데 사실상 뭐 PDRN이나 뭐 이제프나 뭐 이런 것들이 분자량이 그것보다는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흡수되는 데는 조금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 이렇게 조금 더 흡수시키기 위해서 이런 뭐 그 홈 디바이스에서 마이크로 니들이라든지 조금 더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제품들이 좀 나오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상 도움이 되는 성분들은 맞는데 그걸 어떻게 더 피부 속까지 침투시키냐의 문제는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아까 오히려 말씀해 주셨던 이제 비타민 레티놀 같은 거는 분자량이 더 작아서 오히려 더 흡수가 많이 되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논문에도 많이 나와 있고 오히려 이런 성분들은 훨씬 더 피부에서 다 흡수될 수 있는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여기 있는 제품들도 굉장히 또 좋은 제품들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막 이렇게 나노 이런 것도 있잖아요. 분자를 잘게 쪼개가지고 흡수시키겠다 하는 화장품들도 많고 방금 우리 그 재우 원장님께서 이거를 자연스럽게 들어서 EGF 저희 협찬 받았습니다, 여러분. GF라는 게 사실 그로스 팩터라고 하는 건데 성장 인자거든요. E는 이제 에피셀리아라고 해가지고 바깥쪽에 있는 표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있는 이제 성장인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저희 학회에서 얘기를 하는 게 성장인자를 침투를 해주면 그 성장인자가 신호를 전달하면서 피부를 이제 다시 재생을 시켜주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면은 피부가 좀 손상이 됐던 부분 보통 저희가 말하는 게 피부 장벽을 조금 유지하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성장인자들 도포를 해주면 좋죠. 저희는 특히나 레이저를 많이 쏘니까 레이저 쏘고 나면 피부가 어떻게든 염증이나 손상이 있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성장인자가 들어가면 피부가 다시 좀 건강해지는 측면에서 도움이 되긴 하죠. 아이고 이거는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 받고도 쓸 수 있는 제품이네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이게 되게 신기한데 하나씩 가지고 가서 열어보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히려 그런 피부과 시술들을 하고 나서 사용을 하면 훨씬 더 효과가 더 그쵸, 좋지 그쵸, 않을까 그쵸. 내가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 PDRN 같은 경우는 원내에서 시술을 할 때 이거를 흡수시키는 여러 가지 시술들이 있어요. 뭐 MTS라든지 뭐 라셈드 레이저라든지 그렇게 뭔가를 더 흡수시킬 수 있는 걸 같이 병행을 해주면 훨씬 더 효과는 좋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이게 약간 롤러처럼 돼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되게 침같이 뾰족뾰족뾰족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얼굴에 이렇게 문지르면은 처음에는 좀 따갑더라고요. 저는 한번 써봤거든요. 요게 EGF 성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쓰다 보면은 이게 점점 달아가지고 피부 속으로 이제 흡수가 되는 제품인데, 지금 해보시는 네, 지금 해보려고요. 손에다가 너무 처음에 좀 따가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약간 따끔따끔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계속 문지르다 보면은 요 성분이 안으로 흡수되면서 좀 이제 안 아파져요. 지금은 굉장히 아파요. 빨개지려고 하고 있는데 그만할게요. 저희가 근데 이걸 그냥 바르면 흡수가 안 되니까 네, 아마 마이크로 채널링 만들어가지고 흡수시키려는 것 같은데 그냥 바르는 것보다는 아마 훨씬 흡수가 잘 되긴 할 겁니다. 어떻게 손 예쁘게 나오나요? 요거 앰플은 가끔 들고 오셔가지고 MTS 하기 전에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고 네네. 저 지난주에 받았어요. 샘플 대웅에서 와가지고 받았는데 지금 쓰고 있거든요. 네. 아니 제 혼자 집에서. 좋은 콘자신. 아니 따가우시죠 좀 많이. 네. 네, 그렇게 하면서 조금 흡수되게끔 만드는 그런가 말. 봐요. 네. 자주 써도 되나요? 원장님, 근데 약간 이게 자극이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모든 거 마찬가지인 게 그게 뭐 아무리 좋은 거라도 매일 하는 거는 사실 좋지는 않죠. 뭐 저희가 뭐 피부과에서도 이제 레이저를 시술을 하면은 레이저 시술들이 진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회복 기간이 필요하고 실제로 뭐 2, 3주의 기간을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그게 효과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뭐 홈 디바이스들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뭐 시술들도 개발자의 의도가 있겠죠. 그 적정 기간에 맞춰서 잘 사용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모든 게 좋다고 해서 매일 하는 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좀 자극적일 수 있어서 너무 매일 하시는 건 별로 안 좋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아주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앞에 놓여 있는 제품들이 다이소에서 한 5,000원짜리 제품들이거든요. 또 화장품이 가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1,000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50만 원짜리도 있는데 또 이제 성분 자체가 비슷한 성분들도 많이 있어서 근데 싼 제품과 비싼 제품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성분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뭐 비싼 거 주시는 건 줄 알았는데 5,000원짜리라고. 네. 그래도 가져가겠습니다. 그 사실 그 저희가 뭐 더 정확하게 보려면은 뭐 아까도 EGF 제품도 있었는데 그런 농도들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고급스러운 성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높은 농도로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상 아까 그 EGF 그런 제품들을 보실 때 써 있는 그런 농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뭐 몇 ppm이 들어있는지, 심지어는 ppm이 아니라 ppb 단위로 들어있는 그런 그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흡수의 문제를 또 나중에 저희가 뭐 고민해 본다고 치더라도 화장품을 선택할 때 그런 그 화장품이 갖고 있는 농도도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농도가 말씀하신 대로 높으면 몇 프로가 들어있다고 써 있는데 그냥 안 써 있고 성분 이름만 써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도 좋은 성분 바른다면 기분 좋지 않나요? 네, 기분이 좋으면 피부도 좋아지니까. 네, 이것도 그러면은 거기 그 다이소에서 네. 있는 제품이에요. 아까 잘 설명해주셨지만 히알루론산 들어 있는데 사실 원래 피부층에서 수분을 잡아주는 성분인데 그 위치는 뭐 맞지 않지만 그래도 수분감을 잡아주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요? 네. 예전에 어떤 선생님이 그러셨는데 화장품은 결국은 수분 외에는 별로 없다. 그래서 수분만 잘 그 흡수시키게 해줘도 좋은 화장품이다라고 하신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때요? 나쁜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아니요, 여기서 상관없습니다. 이건 협찬도 아닌걸요? 제 화장품이 진짜 예민해요. 네. 그 표정이 바뀌고 말투가 바뀌잖아요. 다 발라놓고 뭐 트러블 나는지 이렇게 좀 리트머스 테스트 화장품계 약간 뭐라 그러지? 그 알러지 있으면은 무서워하는 느낌처럼 똑같이 되게 약간 무서워서 하나씩. 저는 호환마마보다 새로운 화장품이 무섭습니다. 여기 독성 테스트를 이쪽에서 하면 되고요. 끈적임은 이쪽에 발라드리면은 이게 빨리 없어지면 또 편해지시는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여기 되게 좋네요.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테스트할 수 있어가지고 네. 아우. 이게 티트리네요. 오. 네. 이것도 그 제품에 따라 좀 다른데요. 제품이 아니라 약간 가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다이소 최근 아니에요. 저 엄청 비싼 건 또 저랑 안 맞더라고요. 가끔 티트리는 되게 따가운 게 있어요. 근데 뭐가 나 있으면 좀 따갑죠. 보통 정상 조지에 바르면 빨갛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제가 예민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생각보다 저는 트러블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주는 대로 쓰거든요. 화장품 주는 대로 써도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복 받으신 거예요. 네. 근데 되게 아까도 또 계속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화장품에서 해주시는데 그냥 뭐 어떤 제품이나 가격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본인에 맞는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 게 빨개졌지. 독성 테스트를 좀 실패했는데요. 티트리를 정상 조지에 바르면 이렇게 빨개져요, 저는. 그래서 잘 못 써요. 예민하구나. 예민하셔가지고 저는 그냥 막 유통기간 지난 샘플 써도 아무렇지 않거든요. 그런 분들 있더라고요. 되게 부러워요. 그래서. 근데 너무 비싼 거를 써도 사실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비싼 거는 고기능성이 많아서 반대로 말하면은 약간 리치하거든요. 되게 리치해서 사실 그 지성 피부들은 쓰면은 또 트러블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서 굳이 막 너무 비싼 화장품들을 선호할 건 없는데 본인한테 잘 맞는 거를. 다들 그 임상 테스트 스스로 해보시잖아요. 사실 뭐 몇 년 동안 몇십 년간 내가 쓰는 상품들이 있는데 이미 써오면서 나한테 맞고 이런 것들 다들 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나한테 맞춰보고 그런 거를 하고 문제가 없는 것들을 쓰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너무 가격에 연연하지 않고. 피부과에서 파는 화장품들 있잖아요. 시중에서 파는 화장품이랑 뭐 좀 다른 게 있어요? 큰 차이는 저희가 그냥 화장품을 파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MD자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화장품이 아니고 의료기기거든요. 그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거는 명확히 식약청에서 그 임상 효과에 대한 허가를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생후 3개월 이상 발라도 된다든지, 예를 들어 뭐 이 제품은 아니지만 뭐 대웅제약의 마데카 MD 뭐 이런 거는 저희가 마데카 성분 있잖아요. 그 자체가 정말 발랐을 때 상처 회복이나 피부 재생을 실제로 그 효과를 입증이 된 거여서 의료기기라고 이제 허가를 받으면 MD가 붙거든요. 단점은 그거를 원래는 중고로 팔거나 그러면 안 되고 안마의자랑 똑같이. 근데 이제 장점은 명확한 입증을 받은 원료 자체도 다 완벽히 좀 의료기기로 효과 입증. 까다로운 기준을 잘 맞춘 제품이군요. 말씀드린 대로 뭘 발라도 사실 괜찮은데 지금 원장님들 보시기에 제 피부에는 이 중에서 뭘 바르는 게 좋을까요? 이 중에서요? 이 중에서는 저는 이거 추천하실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근데 이제 너무
악성 건조가 아니면 트러블이 좀 나긴 하거든요. 아, 저는 사실 꼭 여기 있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오전에는 비타민 C, 그다음에 주무실 때는 레티노이드, 비타민 A 그렇게 해주시면, 왜냐면 이거를 제가 지금 병원을 개원한 곳에 그 전에 그 주인이셨던 분이 성형외과 선배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나라에 이제 레티노이드, 그러니까 스티바 A가 수입이 되기 전부터 그 원료를 수입해서 10년 넘게 바르셨거든요. 근데 지금 60대신데 정말 주름이 진짜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분 때문에 저는 이제 임상 테스트 거의 10년 하신 분 걸 봤으니까 솔직히 피부과 하시는 분들 대부분 인정하실 거예요. 그거 밤에 소량씩 발라서 트러블 안 나는 정도 바르면, 그리고 눈가나 이런 데는 트러블 안 나거나 점막 자극 안 되는 정도 발라주면 예방 효과는 정말 커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그 저녁에만 이제 자기 전에 조금 발라줘야 되기 때문에 광감인성 있어서 햇볕 봐도 안 되거든요. 아침에 바르면 안 되고. 네. 그래서 항상 그 저희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막 뭐가 좋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좋은 건 아니니까 자기한테 맞는 거를 잘 찾아가야 되고, 그리고 맞는 거라고 하더라도 적절하게 적절한 용량을 적절한 타이밍에 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방금 추천하신 방식이 사실상 저희가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공식처럼. 네. 공식처럼 얘기하는 방법이긴 합니다. 나에게 맞는 기초 제품을 고르는 팁을 하나씩 얘기해 주신다면? 김은영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좋은 것도 본인한테 트러블 나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레이저 같은 것도 그렇고 정말 피부는 예측 불가이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는 거 찾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에 연관된 건 아닌데 사실 요즘 재밌는 논문들도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뭐 장내 미생물 같은 게 좋으면은 뭐 치매도 안 걸린다, 뭐 질병도 안 걸린다. 그래서 한 10년 전부터 저희가 프로바이오틱스를 좀 먹기 시작했잖아요. 브레인 겉 스킨이라고 이제 뇌랑 장이랑 피부 이렇게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예를 들어 피부 보습을, 몸에 바디로션을 매일 바르는 사람이 안 바르는 사람보다 이제 치매 걸릴 확률이 훨씬 낮다. 네, 그러니까 이제 피부에 발라도 거꾸로도 작용도 하는 거죠. 미생물도 좋아야 되지만 저희가 피부도 이제 저희 몸을 겉을 덮고 있는 장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몸에도 저도 그 논문 보고는 매일 바르거든요. 치매 오기 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네, 어쨌든 본인이 발랐을 때 트러블 안 나는 거면 저는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상관없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10만 원 이상은 약간 사치품의 영역이니까 그 이하에서 찾으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매일 챙겨서 바르려고 신경 쓰다 보면 치매 안 걸릴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먹지 않고 매일매일. 신경을 써서 안 걸리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논문 쓰신 분들. 우선은 뭐 너무 좋은 얘기들을 계속 많이 해주셔가지고 사실 또 어느 정도 더 설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한테 트러블 나지 않는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같아서 뭐 우선은 김은영 원장님한테 전화해서 한번 써보시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트러블이 안 생긴다 하고 하면은 기자님한테 전화해서 한번 써보시라고 하고, 흡수 잘 된다고 하시면은 그러면은 쓰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확실한 팁입니다. 뭐라 그럴까? 지금 놀라셨어. 모든 관심이 손에 가 있고 발갛게 이것 때문에 치매 걸리는 거 아닌가 지금 걱정되고 막 이게 아까 피부랑 치매랑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항상 미용실 가는 느낌으로 자기한테 잘 맞는 미용실을 찾으면 꾸준히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그게 제일 무서워요. 저도 폼 클렌징 쓰는 것도 계속 쓰는 게 있는데 그 성분이 한번 바뀌었다, 리뉴얼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약간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래서 아씨 뭐 약간 그래서 그게 저한테 딱 잘 맞는 게 있는데 약간 이렇게 하면 약간 사람이 이상해 보이는데. 이미 이상해졌습니다. 화장품계의 리트머스. 아 맞아. 저 그래서 자기한테 잘 아닙니다. 잘 맞는 걸 찾으면 그래서 거기를 꾸준히 갈 수 있는 거고, 이제 테스트를 할 때는 이제 본인이 이제 얼굴이 건강하시면 사실 다 써보셔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얼굴에 맞는 걸 써도 되지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여기에 조그맣게 들어있는 성분들이 여러 개가 겹치면은 또 알러지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여러 개는 쓰지 마시고 본인이 원하는 제품을 그 적응증에 맞게 써보시고 그 다음에 한 1, 2주 보신 다음에 계속 사용하는 걸로 가시면 제일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주성분 아니고 막 보존제 이런 것 때문에도 알러지가 생기고 자극 생기고. 이거 하나는 괜찮은데 이 보존제 들어있는 거 섞이다 보면 사실은 이제 어떤 그 허들을 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는 걸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도 이제 환자가 병원에 왔어요.
그러면 딱 보면은 아 뭐가 필요하겠다, 어떤 시술이 필요하겠다, 어떤 주사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눈에 딱 보이세요? 뭐 저희는 뭐 하는 일이 그거다 보니까 사실상 왔을 때 그걸 먼저 잘 캐치해내고 그런 거는 사실 뭐 저희가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인 것 같고 이제 그거를 어떤 순서로 진행해 줄지에 대한 스케줄을 짜두고 그런 게 더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어때요? 잘 못 맞출 것 같아요. 저요? 저 원하는 대로 다 그냥 하고 싶다는 거 다 해주시고. 맨날 장난치는 것 같긴 한데 오시는 분 중에 그런 거 있어요. 저 얼굴 보고 필요한 거 다 얘기해 주세요 하면은 진짜로 해드려도 돼요라고 물어보거든요. 그게 얘기를 해드리면 그때부터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항상 이제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중에서 제일 신경 쓰이는 것만 얘기해 주세요라고 하는 편이고 얼굴 보면은 웬만하면 뭐 만져보고 하면은 뭘 할지는 거의 다 확인을 할 수 있는 편이죠. 저는 바로 완벽히 모르는 것 같아요. 아, 환자랑 이제 상담을 하면서. 아니 그래서 사실 저는 좀 아니 근데 여기서 피부 미용 하신 지 진짜 제일 오래되신 분 아닙니까? 네. 이렇게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죠?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시술로 치면 본인의 스트레스가 달라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랑 근데 그게 신경 안 쓰실 수도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옆볼 이렇게 진짜 누가 봐도 옆볼이 없는데 옆볼 없는 게 이제 좋다 하시는 분도 있고 정확히는 사실 물어보는 편입니다. 아, 어떤 걸 원하시는지, 어떤 게 필요하신지. 네, 그리고 사실 민감하신 피부도 있고 민감하시면 어떤 시술이든 부작용이 사실 무조건 나거든요. 네, 저희가 보습을 아무리 신경 써도 예측 불가능하고 너무 민감한 게 저희가 원래 그 피부 타입 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민감성에 정말 지성 이런 거는 치료하기가 정말 어렵고 네, 그래서 사실 뭐 피부 진단기도 찍고 세안하신 이후에 얼굴도 보고 그 다음에 뭐 혹시 뭐 늦게 주무시는지 아니면 화장품 막 바꿨을 때 트러블 나시는지 요 정도 약간 문진하는 게 저는 속 편한 것 같더라고요. 아, 문진하는 게 더 낫다. 그러면 하신 것 중에 가장 좀 심각한 상황이었던 때가 있어요? 했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어. 있죠. 그게 뭐예요? 예전에 저희가 프락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옛날 프락셀은 CO2 프락셀이라고 정말 피부 각질을 쉽게 말해서 태워가지고 새살이 돋게 하는 건데 그게 드라마틱하게 좋을 수도 있지만 당연히 얼굴 전체에 상처가 나니까 홍조가 생기고 붉어지고 피부 얇아지고 뭐 민감해지시는 분이 있는데 요즘은 그런 시술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걸 한 것처럼 트러블이 날 때도 있어요. 간혹 1, 2년에 한 번씩. 그래서 그런 CO2 프락셀이 아닌 그냥 모공 치료를 했는데 진짜 이렇게 얼굴이 부으시거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부작용이 있냐고 저한테 여쭤보셔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 굳이 물어보셔서 대답을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되신 적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좀 그런 경우에는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원장님도.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모든 부작용이 알러지 반응은 사실 초반 한 2, 3일 빠른 처치하면은 네, 대부분 괜찮아집니다. 근데 요즘 시술 너무 많잖아요. 주사도 너무 많고 솔직히 저는 몰라요. 오늘은 이거 해줄까? 약간 이런 식이 들려서 오늘은 이거 해라? 약간 이런 식, 네, 이런 식이어서 뭔가 의견을 얘기해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시술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에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현재 가장 인기가 많은 시술은 어떤 게 있어요? 시술이 뭐 어쨌거나 유행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기는 한데 최근에 좀 핫하다기보다는 좀 트렌드는 어떻게 보면 요새는 뭐 한 가지 시술보다는 여러 가지 시술들을 결합해서 진행을 하는 게 조금 트렌드인 것 같기는 해요. 여기서 조금 저는 좀 한 단계 더 넘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는 뭐 정말 진단 장비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진단 장비부터 시작해서 뭔가의 그런 환자의 과정이죠. 그런 부분들이 진단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연결이 돼서 이제 예약할 때부터 뭐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이제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시술 후에 그리고 이제는 뭐 홈케어라든 관리까지 모든 게 연결되는 그런 트렌드로 조금 발전되어 가고 있다라는 조금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네. 굉장히 더 복잡해졌네요. 근데 약간 원장님은 뭔가 모르겠다는 그런 게 있구나. 거의 저랑 비슷하게 듣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렵다 알고 있습니다. 네. 뭘 제일 많이 하세요? 보통 그래도 스킨 부스터랑 리프팅이 제일 많긴 하고요. 근데 시술의 트렌드라는 건 사실 좀 많이 바뀌긴 했어요. 이제 동규 원장님이 얘기한 거랑 재우 원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홍조가 있다고 하면 홍조를 치료하는 게 홍조를 쏴주는 뭐 혈관 레이저를 쏘는 게 예전 치료였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그런 느낌보다는
홍조가 있으면 홍조가 생기는 게 얼굴 전체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이 상태를 개선시켜주는 전체적인 복합적인 치료를 하자라는 과정을 좀 바뀌긴 하거든요. 그래서 홈케어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의 피부 상태 전체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손으로 체크하거나 문진을 하거나 해가지고 모든 걸 다 따져보긴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전보다 그 선택지가 많아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이렇게 덩어리로 A, B, C가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사이사이에 뭐 D, E, F가 생겼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구성을 잘 하면은 더 효과가 좋아질 수 있긴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돈도 더 많이 들겠네요. 근데 예전보다 금액대가 많이 저렴해져서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홍조 치료를 했는데 안 좋아져서 그 횟수가 더 늘어났다고 하면 요즘에는 오히려 그 횟수가 줄어드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치료가 뭐 10번, 20번이 갔다고 하면 요즘에는 한 3번에서 5번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보이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가 생겨서 더 좋아지는 것 같아서 저렴한 가격으로 효과를 더 잘 보는 것 같아요. 10몇 년 전에는 좀 드라마틱한 변화라고 해야 되나? 코필러도 이렇게 예를 들어 뭐 높게, 네, 이마 필러도 막 빵빵하게, 네, 한 번에 좀 이렇게 확 실리프팅도 막 이렇게 위로 당겨가지고 입도 잘 안 벌어지고 이랬는데 요즘은 좀 덜 아프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의학적으로는 안티에이징보다는 요즘 이제 웰 에이징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늙어가는 걸 받아들이긴 하는데 좀 천천히 안 아프게, 옛날보다 부작용이 덜하고 사실 같은 시술이면 가격도 물가 상승률 대비는 오히려 엄청 싸졌고, 그래서 좀 드라마틱한 것보다는 안 아프고 천천히 늙는 쪽으로 조금 예방적으로. 뭔가 되게 신뢰가 가요. 근데 부산이 너무 멀다. 여기가 제일 마음에 드는데 부산이 너무 머네. 우아하게 늙기가 좀 트렌드죠. 뭐 에이징을 막을 순 없지만. 네. 남자와 여자가 원하는 시술이 다를 것 같아요. 보통 여자분들은 사실 원하는 것들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남자분들은 오시면은 뭘 더 남자들은 많이 하세요? 남성분들은? 저희 병원은 이제 부끄러워하시는 남자분들도 좀 사실 있잖아요. 남자분들은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시나요? 그냥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경상도 분들이 이제 울세라 하고 왔다 이렇게 막 말하기에는 좀,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즘 그런 게 되게 많이 없어지긴 했고, 남성분들은 제모나, 왜냐면 제모가 깔끔해 보이는 것도 있는데 그거 엄청 아프다고 하던데. 근데 저희가 면도하면서 어쨌든 이게 각질층 맨날 손상 나고 모낭염 나고 붉은 자국 때문에 그러신 분들이 있고요. 제모랑 이제 와이프분 때문에 오셔서 가끔씩 오셔서 울세라나 보톡스 정도 하시면 그래도 관리하시는 느낌이 훨씬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오히려 그러니까 끌려온 분들 말고는 거의 정해서 오세요. 뭘 할지. 오히려 남자는, 여자 같은 경우는 뭐 다들 하니까 나도 가볼래라고 하는 게 꽤 있다고 하면 남자는 이제 결심을 해서 온 사람들은 정해서 오는 편이고요. 여성분과 다른 점은 여성분이 조금 더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오시는 것 같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뭐 제모 같은 그런 특정 시술들은 아예 정해서 오시고, 근데 이제 그런 뭐 디테일하게 뭐 울세라 써마지의 차이라든지 이런 거를 막 오히려 공부하고 오시는 분은 조금 더 여성분들이신 것 같고.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80대 중반의 어머니세요. 피부과에 왔어요. 젊어지고 싶대요. 근데 보면은 대충 아시겠지만 처짐도 있을 거고 주름도 많을 거고 막 그러실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드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면 근육 보톡스 자체는 보통 추천은 안 하고요. 너무 이마 미간 무겁고, 네, 부으시는 분도 있고. 뭔가 새로 태어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스킨 보톡스라고 그 근육층이 아니고 진피층의 보톡스를 살짝 놔가지고 조금 팽팽한 느낌 주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거는 이제 단극성 고주파를 보통 추천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써마지, 뭐 덴서티, 올리지오 이런 건데, 이런 거 한번 하고 스킨 부스터 그러니까 스킨 보톡스 정도 하시고, 리쥬란 이런 건 상관없고요. 근데 제가 왜 질문을 했냐면 저희 어머니가 요즘에 부쩍 피부에 관심이 많으셔서 80대 이런 건 아니지만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연령대의 분들도 굉장히 피부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많이 오시잖아요. 네, 많이 오시죠. 네. 나이라는 게 정말로 뭐 이게 진짜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새는 중요하지 않죠. 사실 그냥 보여지는 나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런 그 뭐 70대 후반, 80대 분들이 오셨는데 실제로 그 나이대로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으세요. 이게 정말로 어떻게 내가 관리를 해왔고 아까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우리가 늙지 않을 수는 없지만 더 천천히 늙어가는 방향으로 관리를 잘 해보신 분들을 보면은 그 나이대 오셨어도 굉장히 또 좋은 얼굴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콜라겐 재생을 유도해야 되는 그런 시술들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그런 게 잘 안 올라오겠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뭔가 그 플랜을 잘 세우고 그런 잔주름이라든지 이런지 저희도 아마도 저도 그 써마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더 추천을 드릴 것 같고 분명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막 나이가 들어서 많이 이렇게 처졌다고 해서 효과가 더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게 있었을 때 훨씬 더 적절한 시술을 했을 때 훨씬 더 효과를 더 많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꼭 나이 때문에 이게 효과가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 SNS 같은 거 보면은 원장님들이 갑자기 얼굴에다가 막 주사기 들이대고 본인 얼굴에다가 막 이렇게 문지르고 막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뭐 직접 하세요? 저는 웬만하면 제가 받아봐야 느낌을 안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다 받고 저한테 안 맞는 시술 빼곤 다 했어요. 저는 사실 얼굴이 그 동그래서 실리프팅 할 얼굴은 아니거든요. 실리프팅은 혼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보지도 않은 게 이제 실리프팅을 하면은 이제 얼굴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그렇게 없어가지고 안 했는데 다른 건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요새도 계속 하는 게 필요한 건 계속 해요. 뭐 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염이 없는 게 제모도 이제 한 50번 정도 한 것 같고. 네, 모든 걸 다 스스로 테스트를 하시네요. 이게 처음 했던 게 처음에 누가 질문했어요. 옛날에는 제모를 하면 수염이 안 날 때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해준 사람이 없어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테스트를 했는데 한 20번 되니까 좀 덜 나긴 하는데 나더라고요. 그때부터 또 계속 했는데 한 30번 되니까 거의 안 나요. 네, 그래도 한 3, 4개월 지나니까 조금씩 나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하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는 거의 50번이 됐는데 이제 뒤에는 간격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은 처음엔 한 달 간격, 뭐 뒤에는 뭐 계속 늘어나서 뭐 5년, 6년, 7년, 8년 이런 시간 동안에 50번 정도인데 네, 그렇게 하면 안 나요. 안 나긴 해요. 그래서 물론 옛날보다 장비가 좋아서 더 빨리 안 나긴 하는데 그런 식으로 시술은 다 합니다. 이제 지난주에도 토닝했고 그 지난주에 고주파 리프팅했고 그 지난주에 보톡스 맞았고 그런 식으로 아니, 그래서 피부가 예민해진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데 약간 얼굴이 건조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피부가 나빠지는 건 싫어서 계속 뭘 하고 있어요. 어때요? 굉장히 인상적으로 좀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요? 나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 제모도 임상 실험을 스스로 하신다고 들어가지고 했을 것 같진 않아요. 너무 아프다고. 네, 그래서 제가요 요새는 진짜로? 처음에는 못했는데 이제 좀 하고 나면 덜 아파서 요새는 제가 다 예민한데 독하기까지 해. 그 안경 쓰고 혼자 이러고 있어요. 그 환자들이 왔을 때 이거는 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 시술 하나씩. 요즘 트렌드기도 한데 자극감 있는 건 잘 안 해요. 그게 어떤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거는 저는 이제 CO2 프락셀처럼 프락셀은 요즘 잘 안 쓰는 편이거든요. 쓰실 거면 정말 가볍게 하거나 딱 흉터 있는 부분만 이제 국소적으로 좀 쓰라는 편이고 얼굴 전체를 써버리면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손상되고 회복이 좀 덜 되면서 건조해지고 예민해지고 하는 케이스가 꽤 많아져서 약간 사장되고 있는 추세라서요. 그렇게 권하긴 해요. 하실 거면 부분적으로 하시거나 얼굴 전체를 쏘지 말라 해서. 프락셀 지금 한 6년째 안 킨 것 같아요. 네. 원장님도? 저희도 잘 안 하는 추세이긴 하죠. 그렇다기보다 이제 피부가 민감하시면 그러니까 꼭 절대적인 자극되는 시술이 아니더라도 많이 민감하시면 솔직히 엄청 추천은 안 드려요. 어쨌든 자극이 심한 건 좀 안 하는 게 좋겠네요. 그 병원에 가면은 상담 실장님들 피부가 너무 좋으시잖아요. 근데 그분들 보고 있으면 이 병원에서 시술 받으면 나도 저렇게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상담 실장님 피부는 원래 좋은 거예요? 아니면 병원에서 뭔가를 받아서 좋아지신 거예요? 원장님, 실장님 되게 많이 하세요. 그 하다가 이것도 웃긴 얘기인데 좀 살쪘다가 빠졌다가 이러면은 고객님들이 와서 살쪘냐 이러서 관리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좀 너도 좀 주사 좀 맞고 좀 해라 해서 이게 웃긴 얘기인데 실장님한테도 얘기를 해요. 고객님이 와서 피부가 이제 좀 좋아진 것 같다 아니면 요새 좀 나빠진 것 같다 얘기를 하시면 실장님이 나빠졌다 했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와요.
저랑 이제 같이 일하는 동업자 원장님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하시고 이제 계속 고민되는 부분들을 얘기해서 해달라고 하거든요. 저희 병원 직원이 7명이거든요. 와, 7분을 돌아가면서 해도 일주일은 넘게 걸리겠네. 근데 많이는 아닌데 대부분 끊어가지고 해요. 끊어가지고. 우와. 티켓팅을 한다고? 우와. 진짜 제일 나쁘네. 아 근데 이제 엄청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할인된 가격으로. 저희 할인은 직원가 할인이 있으니까. 네, 엄청. 직원가 할인은 얼마나 할인해 주나요? 저희는 그 룰이 있어요. 그냥 35% 할인으로 정해놨고 대신에 그 시술하는 시간은 본인이 근무하는 시간은 피해서 이제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잖아. 이게 퇴근하면 다 같이 퇴근해야 되고 쉬는 날은 병원에 원장님이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미안하다는 말을 좀 하고 싶고요. 근데 여기 병원 직원들이 안 바뀌어요. 아마 다른 게 많은 게 좋은 게 많나 봐요. 아, 그래도 해주고 싶지만 그래도 이 해주는 시술 자체가 근무 시간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는 쉬는 날에 와서 해라 라는 게 저희 좀 룰이고 그 사실 좀 제가 뭐 대표 원장이다 보니까 사실 저한테 시술을 받는 것보다는 다른 원장님들한테 받는 걸 더 편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고 그래도 제가 또 한 번 더 미안하다고 네, 대표 원장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꼭 퇴근 후에 아니면 쉬는 날 만약에 결혼 한 달을 딱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예요. 뭘 해주시겠어요? 한 달 동안. 공식이 있어요. 저희 병원은. 이미 딱 스케줄이 있나요? 한 달치 스케줄? 그게 뭐 비용이 막 크게 들어간다기보다는 보통 저희가 라인 정리하는 뭐 울세라나 슈링크, 쿨소니 이런 걸 보통 저희 병원은 한 4주에서 5주 전쯤 하고요. 그 다음에 멍이 들면 안 돼가지고 멍드는 보통 리쥬란이나 스킨보톡스를 한 3주 전쯤 합니다. 왜냐면 그때 정도 해야지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부작용에 대한 케어를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고 이제 한 일주일 전이나 한 3일 전까지 해서 저희가 티타늄 리프팅이라고 그러니까 별로 부작용 없으면서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스케줄을 딱 이렇게 갖고 계셔서 좋네요. 아마 웨딩 시장은 굉장히 큰 시장이잖아요. 누구나 알고 있듯이 그 인생의 중요한 이벤트, 삶의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아마 각각 병원에서 다들 그런 웨딩 패키지 정도는 한두 개씩은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저희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그 안쪽에 골격부터 잡아주는 그런 시술들을 먼저 더 당연히 잡을 거고 그래서 그리고 한 2주, 3주 전에는 그 스킨 보톡스를 좀 해주면은 2주 정도 뒤쯤에 굉장히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블러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추천드릴 것 같고 그렇게 뭔가의 그 시기에 맞춰서 가장 적절한 효과가 나타나는 그 타이밍에 맞는 시술들로 해서 저희도 그런 구성을 해드리곤 합니다. 결혼하실 것 같은 분이면 좀 빨리 오시라고요. 제발 좀 빨리 오시라고. 한 달은 조금 사실 너무 타이트해서 타이트하죠. 그래서 최소한 6개월 전에는 와야 얼굴 좀 맞춰줄 수 있다고 하는 편이고 원하시는 건 다 해드려요. 다 하는 편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원장님들한테 상담받는다는 생각으로 저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시술 하나씩만 얘기해 주세요. 저는 워낙 지금 또 좋아 보이셔서 뭐 피부도 워낙 좋으시고 저는 조금 분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추천드릴 만한 거는 그래요? 최고의 추천인데요? 자, 박수. 뭐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아 근데 너무 뭐 피부 텍스처도 그렇고 괜찮으신 것 같거든요. 칭찬 타임이군요. 저는 그냥 1년에 한 번씩 그냥 단극성 고주파 그런 뭐 써마지나 덴서티나 그런 걸로 저희가 어쨌든 나이가 들면 피부가 얇아지고 지방도 없어지고 사실 뼈도 없어지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100살 이렇게 되면은 아이홀이 엄청 깊고 예를 들어 나중에 임플란트 못할 정도로 여기 뼈도 없거든요. 네, 모든 게 없어지니까 그럼 피부 얇아지고 지방 손실에 대한 예방을 단극성 고주파 1년에 한 번 정도 해주시면 그건 이제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뭐 어떻게든 말하면 좀 버프를 받은 거잖아요. 사실 아시는 분이 섭외를 해주셨고 제가 이제 두 친구를 편하게 섭외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편하게 생각하는 저희 동기를 데려온 거라 굉장히 좋으신 분을 모셔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큰 규모인지 몰랐는데 뭐 유튜브 찍는다고 오라고 해가지고 가볍게 왔는데 너무 스태프분들도 많으시고 준비도 잘 해주시고 그렇게 부담감 안 느끼고 네, 잘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훌륭한 스태프들이 저희의 자랑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 부산에서 오셔서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원장님들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도 시원한 처방으로 저희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